오랜만에 좀 양극재 보려고 하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랑 LNF 말씀드릴 거고, 그럼 나머지 하나 이제 탑픽인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리튬 값 상승에 따라서 수익성이 개선이 될 거다라고 리포트가 나왔지만 이게 맞습니다. LNF를 탑픽을 하려고 했거든요. LNF가 기술적 위치가 참 좋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요게 제일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국내에서를 당연히 유일하게 만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선택사항이 없다. 실적이 개선됐을 때는 그만큼의 괴리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엔솔과 삼성 SDI는 이제 각각의 이유들이 있고요. 네. 견조한데 사실 SK온이 그동안 계속 쳐졌잖아요, 그죠? 네. 미안한 말이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죠? 네. SK온은 이제 SK이노베이션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네. SK이노베이션은 최근 강화돼요. 뭐 무슨 이유로 오는 거예요? 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사실은 그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면서 유가가 조금 빠르게 상승한 부분들이 좀 약소가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SK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네. 재무제표를 보면은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고 증설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증설이 멈추기도 하고, 그다음에 SK온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상당히 많은 물량을 받아주고 있다. 그래서 SK온 같은 경우는 포스코에도 납품을 하고 있지만 이제 현대차에도 현대차 전기차 배터리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SK온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반도체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립 기업, 완성 기업들은 이렇게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데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은 이제 뭐 한미반도체나 뭐 하나비전 이런 종목들은 워낙 갑이고, 그다음에 뭐 PSK홀딩스나 뭐 원익IPS 이런 종목들은 정말 갑인데 여전히 적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이제 2차 전지로 나오면 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나 아니면 동박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경쟁도 심한 데다가 이제 이익이 마진이 많이 안 났다 보니까, 그래서 SK온 같은 경우도 현대차가 절반이나 팔아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SK온이 울며 겨자 먹기로 팔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에 SK온이 포스코랑 리튬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어떤 지출되는 비용을 좀 안전하게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SK온 같은 경우는 흑자로 전환되거나 SK이노베이션이 오로지 어떤 유가 변동에 따른 움직임이 아니고 2차 전지 업황 개선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면서 SK이노베이션이 움직였을 때는 SK온을 좀 자세를 고쳐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셀업체 봤고요. 소재업체들 동향하고 네. 관전 포인트, 관심 자리. 네, 우선은 제가 저번에는 2차 전지 전고체 말씀드렸고 네. 탑픽이 대주전자 재료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는 제가 장비주 말씀드리면서 CIS랑 PNT 말씀드렸었고, 그러면 이제 완성셀 중에서는 저는 LG에너지 솔루션 가장 좋게 보고 있고, 매매 잘하신 분은 삼성 SDI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남은 건 양극재죠. 그래서 오랜만에 좀 양극재 보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저는 포스코 홀딩스랑 LNF랑 에코프로 BM 말씀드릴 거고, 그럼 나머지 하나 이제 탑픽인데 역시 좀 매매 관점을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근데 1분기 이제 올해 하반기에 좀 실적이 개선이 될 거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이 진짜 되면 드라이버를 걸고, 일단은 제가 탑픽이라고 말씀드려도 2주나 한 달 정도만 보유한 다음에 이 종목들을 끌고 갈지 봐야 될 것 같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재 쪽은 이제 양극재 쪽인데 아까 그러면 포스코홀딩스, LNF, 또 뭐였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은 네, 그다음에 제 탑픽은 아직 공개 안 했고. 네, 하나 남은 거는 뭐 포스코 퓨처엠이네, 뭐. 그러겠죠. 맞죠? 그러겠죠. 네. 마무리해 주세요. 네. 네, 우선은 저번에 영상 보니까 댓글로 왜 포스코홀딩스는 얘기 안 해주냐 이런 댓글이 달려가지고 포스코홀딩스를 넣었습니다. 근데 포스코홀딩스가 최근에 수급이나 주가 움직임이 괜찮아가지고 탑픽이 못 됐어요. 근데 충분히 좀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리튬 값 상승에 따라서 수익성이 개선이 될 거다라고 리포트가 나왔지만 이게 맞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을 때 이 원자재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이게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상황이면은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리튬 값이 상승하면은 수익성이 악화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2차 전지 업황 리포트를 봤는데 지금 전기차 판매 동향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유럽 같은 경우 늘고 있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감소하고 있고, 뭐 브라질 같은 경우는 뭐 증가하고 있고, 이런 뉴스 참 많은데 연간으로 다 퉁치면 다인 것은 늘고 있다. 그다음에 뉴스 검색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곳곳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조금 살아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2020년, 2021년처럼 막 전기차 시장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에서 30% 증가를 하기보다는 한 5%가량 증가를 할 거기 때문에 리튬 값이 5% 이상 상승하면은 부담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리포트에서는 수익성이 개선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저는 아닌 것 같다. 근데 포스콜디스가 잘 움직이는 이유는 리포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강이나 화학 관련해서는 업황이 개선이 될 거다. 이런 리포트 많이 나오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저 PBR 관련 종목입니다. 퍼가 여전히 0.7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포트를 보면은 리튬 가격이 올라갔을 때 이들이 영업을 통해서 나오는 매출 대비해서는 비용이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손실은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요즘 재무제표 보면은 매출 찍히고 영업 손실인데 2차전지 관련 종목들 당기순이익 찍히는 거 있잖아요. 그 이유가 이들이 미리 사놓은 리튬 원자재라든가 이들이 투자한 광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 잔고가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이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권사 리포트도 솔직한 게 뭐냐면 리튬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이 증가될 것은 맞는데 이것들보다는 이 포스콜디스가 영위하고 있는 뭐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의 어떤 지분 가치라든가 그다음에 포스코 아르헨티나에 대한 이 리튬 가격 상승에 따른 평가가 개선될 거기 때문에 흑자가 전환이 될 거다. 이런 리포트 나오고 있고요. 어떤 주주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도 포스콜디스가 저PBR이니까 투자를 해보자. 포스콜디스의 수급 동일 보면은 딱 오늘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왔더라고요. 여태까지 한 일주일 정도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포스콜딩스는 바닥들이 좀 많이 올랐으니까 분할 매수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포스콜딩스가 만약에 주주하는 정책에 대한 발표가 나왔을 때는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저는 사실은 어제 방송 준비하면서 LNF를 탑픽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나머지 종목들 다 움직여가지고 LNF가 기술적 위치가 참 좋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LNF를 탑픽으로 소개를 못 드리는 뉴스가 좀 많아가지고 탑픽에서 제외됐습니다. 뉴스를 하나씩 보면은 4분기에 깜짝 실적을 발표할 건데 저는 사실은 본업을 통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면 우리 구독자분들께 강하게 좀 말씀드리는데 전형적인 예입니다. 하인 이제 LNF가 갖고 있는 삼원계 니켈이나 이런 것들이 원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평가가 좋아져서 재고 평가가 좋아져서 이제 어떤 뭐 일회성 이익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드라이브 못 걸고 LG에너지 솔루션의 김동명 사장께서 북미 ESS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 LNF와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더라고요. 2월 11일에. 근데 그래놓고 12월에 LNF랑 계약을 해줬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언론 플레이 참 고맙지만 약간 웃으면서 이렇게 LNF한테 등 뒤에 칼을 꽂았기 때문에 좀 아쉽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요게 제일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LNF가 우리 지금 기준으로 어제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됐는데 그렇죠. 이제 나왔습니다. 자사주를 뭐 매입을 하면 1년 이내 소각, 기보유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 소각. 근데 뭐 임원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따로 계획이 있을 때는 이거를 없애면은 딱 좋았을 텐데 이건 이제 투자자 입장이고 요거까지 강제하면 아니 이런 자유민주주의 자본시장에서 이걸 강제 이렇게 좀 정치적인 거시기가 나올 수 주총에서 그렇죠. 결의하면 가져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요건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 좀 아쉽지만 근데 요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 자사주 처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사주를 소각한 기업들도 있지만 뭐 임원한테 포상으로 주거나 교환사채 발행한 몇몇 기업도 있잖아요. 근데 LNF가 이래가지고 아니 자사주가 통과해가지고 자사주 보유한 기업도 오르는데 LNF는 왜 안 오르지? 라고 근데 이런 뉴스들이 줄줄이 나왔으니까 LNF는 보수로 보는 게 맞다. 이유가 있었다. 네.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을 좋게 보시는 이유 간략하게 마무리할게요. 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될 건데 이것도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긍정적 리포트가 나왔고 지금도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흑연 음극재를 당연히 유일하게 만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중국산 뭐 양극재든 음극재든 중국산을 안 쓴다고 쓸 때는 선택사항이 포스코 퓨처엠밖에 없다. 근데 포스코 퓨처엠 이 리포트를 보면은 GM의 주문이
올해 상반기엔 조금 없었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대요. 근데 저는 요거는 한번 요 리포트 쓰신 분이 맞을지 지켜보고 싶다. 왜냐면은 GM 전기차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GM 전기차 후퇴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뉴스를 잘 보면 GM에서 만들고 있는 하이엔드 전기차를 후퇴한 게 맞습니다. 근데 여전히 조금 낮은 단계에 있는 전기차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음극재를 포스코 퓨처엠이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 지금 재무제표 보면은 처참하거든요. 계속 적자. 뭐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은 뭐 흑자 기주 유지하는 기업들도 있고 흑자와 적자를 번갈아 보이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적자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리포트가 나왔을 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조금 외면을 하고 있지만 기관 투자가들은 매매를 하고 있고 그나마 포스코 퓨처엠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기업들 중에서는 기술적 위치 괜찮고 만약에 정말 이 리포트에서 나온 대로 GM이 상반기에는 좀 주문을 덜 했지만 하반기에 주문을 많이 해가지고 포스코 퓨처엠이 실적이 개선됐을 때는 그만큼의 괴리를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포스코 퓨처엠 오늘 탑픽으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타픽까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현호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